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그 댓글을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P 융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를 2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 3월 30일 EIDL 신청을 2개 따로 했는데 오늘 어플라이 하라고 2개 따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2개의 비즈니스 론을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즈니스를 1개, 2개, 3개, 4개 그 이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each 엔티티마다, each 비즈니스마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이상 되면 안 되죠? 네, 그 다 합해서 500명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로 남편과 둘이 일하면서 PPP 론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W3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W2나 W3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1040로 1040으로 세금 신고하고 스케줄 C를 보냈는데도 자꾸 W3를 요구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여러분 아시다시피 W3라는 것은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했을 때 이 연말 정산하는 것을 W2라고 그러죠. 그 W2가 예를 들어서 10장이면 10장을 다 합해서 겉에 표지처럼 총 10장의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기록하는, 그렇게 하고서 신고하는 신고할 때 그 겉표지로 사용하는 폼을 W3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 급여가 없는 경우는 W3가 없죠. 그래서 SBA에서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self-employed 그리고 independent contractor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세금 보고에 스케줄 C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곳이 은행이면 은행, 또 다른 융자회사면 융자회사, 그 회사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잠시 혼돈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온라인이나 이런 거로 신청했을 때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없어서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메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person to person 그분한테 담당자를 찾아서 연락하셔가지고 설명하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샌호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6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3월 6일 최종 에스크로가 끝나서 아무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나라에서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PPP 또한 신청은 했지만 연락은 없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정말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3월 6일 최종 에스크로가 끝났는데 아무런 서류가 없다는 말씀은 아마 에스크로 서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주인에 던 자료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페이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죠. 지금 3월 6일 같은 경우면 바로 정부에서 stay at home이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전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SB에서 제공한 Q&A 38번에 의해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전 주인의 페이롤 레코드 또는 전 주인의 손익계산 profit and loss statement 또 전 주인의 스케줄 C 이런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전 주인이 어디로 간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혹시 비즈니스 인수하셨을 때 전 주인이 제시한 총 매상이 얼마였고 넷인컴이 얼마였고 하는 다큐멘트가 있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은행에 가서 설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혹시 한 은행에서 잘 안 받아주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도 트라이 하셔서 꼭 PPP 융자를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6월 5일까지 닫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5일까지 닫기로 하셨다는 얘기겠죠. PPP를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PUA를 받는 것이 더 나은데 PUA를 받고 PPP를 그냥 사용 안 하고 나중에 갚아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법적으로 무조건 종업원들이랑 페이롤을 PPP 받는 순간 시작하라고 해서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6개월까지는 이자 없이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랬다가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PPP에 해당되는 급료와
렌트, 유틸리티 이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탕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PUA를 받는데 PPP로 내가 급료를 가져가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을 규명할 수만 있다면 PUA도 받으실 수 있고 PPP는 또 급료로 사용되면 또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져가게 되면 그 탕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최대한의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갚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6개월까지 홀드할 때까지는 이자가 없고요. 그리고 2년 동안 1% 이자니까 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상황이 PPP 융자보다 오히려 IRS의 Employee Retention Credit 프로그램이 나을 것 같아 PPP 융자금을 반납하려 하는데 그럼 EIDL 어드밴스로 받은 것도 같이 반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PPP 융자금과 EIDL 어드밴스는 다릅니다. EIDL 어드밴스는 $10,000까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PPP 융자를 신청할 때 PPP 융자금을 내가 뭐 10만 불을 신청하는데 EID 어드밴스를 $10,000 받았다면 이걸 빼고 $90,000만 신청하셨었어야 돼요. 그런 거지 PPP 융자금에서 이걸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PPP를 받은 상황에서 더 많은 금액이 EIDL 승인이 났는데요. EIDL을 받게 되면 PPP는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PPP가 2만, EIDL이 12만 승인이 났는데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PPP와 EIDL은 자, 차이가 뭘까요? PPP하고 EIDL은 융자입니다. 융자라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PPP는 Payroll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페이롤 코스트와 non 페이롤 코스트의 일부를 25%까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건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PP 론이 더 좋은 거죠. 탕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EIDL은 탕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최장 30년까지 3.75% 이자로 여러분이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긴 탕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론을 다 받으셨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반드시 다른 거 하나를 반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EIDL은 얼마 동안의 이자가 없죠? 네, 1년 동안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충분히 판단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라겠어요. 직원에게 탕감기간 동안 추가로 보너스 지급해도 되나요? 예, 이것도 역시 질문이 많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사를 많이 도와줬다든지 또는 일을 더 많이 했다든지 뭐 등등의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지급해 줬던 것보다 엑스트라 보너스 지급해 주는 거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 SBA Q&A 32번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탕감받을 수 있는 거가 어떤 거냐면 any compensation이라고 있어요. any compensation to employee. 그게 팁이 됐던 커미션이 됐던 뭐 페이롤이 되었던 보너스가 되었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PP 반납 관련해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요. PPP 론 그리고 EIDL을 신청해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명령으로 가게를 닫고 있지만 리즈 기간이 내년 1월임에도 불구하고 리즈 기간에 대한 자녀 렌트를 미리 내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분이 질문이 자녀 렌트를 미리 내고 미리 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PPP 론을 반납하여 하는지요? 아니면 제 급여와 렌트 등으로 사용하고 탕감을 신청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미리 내고라는 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리 내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PPP 융자금 탕감 기간이 몇 주죠? 네, 8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 돌아오는 주에 보팅을 하게 돼서 혹시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 16주가 될지 24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연장이 되게 되면 그 연장 기간을 다 털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주예요. 그것이 끝나는 그 하여튼 탕감 기간이 몇 주가 됐든 그 끝나는 기간이 6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6월 31일 날 끝나는데 내가 7월, 8월, 9월 달 렌트를 미리 당겨서 요때 기간 사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답은 안 됩니다예요. 답은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는 또 됩니다. 6월 30일 날이면은 탕감 기간 8주든 16주든 이거 끝나는데 내가 6월
20일까지 또는 30일까지 발생된 유틸리티나 렌트나 어떤 이런 그 종업원 급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그 다음 달인 7월 달에 지급했다. 이럴 때는 해당이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종업원 페이롤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작할 때 또 사용한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잘 계산하시고,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SBA에서 이미 발생은 됐지만 지급을 나중에 한 것도 어떻게 된다. 예,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착각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당연히 급여와 렌트비로 사용하시면 탕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며칠 전 이미 구자에 들어온 PPP 론 펀드를 반납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업장이 한창 동안 더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서둘러서 반납하실 필요 없이 6개월 동안은 홀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반납은 어디다 하시면 될까요? 네, 여러분이 융자한 그 은행에다가 반납하시면 돼요. 우리는 반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반납이 아니죠. 예, 내가 융자한 것을 뭐 하는 거다? 페이오프 하는 거다. 융자금을 갚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PPP 론을 5월 1일 날 받았는데 SBA 론 어카운트에 펀딩 날짜가 신청 날짜인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8주 시작을 론을 받은 5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4월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죠. SBA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놨습니다. 펀딩이 된 날짜부터입니다. 내 돈이 나한테 은행 계좌로 들어온 날짜로부터 또 수표로 받은 날짜로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월이 아니라 언제부터다? 예, 5월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IDL을 받은 후에 PPP도 받았습니다. 종업원 급료를 계산할 때 두 가지를 합한 금액에서 75%인지 아니면 PPP 받은 금액에서 75%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종업원 급료에 관련돼서 탕감받는 거는 EIDL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only PPP 론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PPP 론 그 금액에 대해서 75%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논의가 한참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팅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최종 확정이 되면 네, 75%가 뭐 60%든지 50%든지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EIDL과 EIDL 어드밴스를 3월 말에 신청했는데 번호만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거 질문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EIDL 신청한 적이 한참 됐는데 아직 그 SBA에서 통보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통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연락하면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나에게 정해진 론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만 불이다. 그러면 20만 달러를 내가 반드시 다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건 10만 달러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줄여서 10만 달러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SBA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어프로브 했다 그래서 바로 펀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 컨퍼메이션 받으신 분들은 그 SBA에서 선착순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한 사람들부터 지금 연락이 쭉 가고 있다는 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IDL을 3월 말에 신청했는데 3만 불 받았어요. 그런데 1만 불 안 갚아도 되는지 그리고 2만 불만 갚아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있죠. EIDL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IDL 어드밴스 1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금액, 그 다음에 그냥 레귤러 론처럼 융자하는 EIDL. 근데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돼 있기는 하죠. 다 EIDL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요 10,000달러까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직원이 4명이면 4,000달러 받으셨고 6명이 6,000달러 받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갚으셔도 돼요. 이건 그냥 프리입니다. 프리.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지원을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갚으실 필요 없어요. 계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EIDL 론이 그 뒤에 3만 달러가 나왔다. 그럼 이것만 갚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 받은 적이 없어요. 어드밴스를. 그런데 EIDL 론이 3만 달러 나왔어요. 자,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네, 이 어드밴스를 못 받으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빨리 신청하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인들만 신청한 게 아니죠. 네, 미국 전역에서 왕창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하셨다는 그 기준의 빨리가 그 앞에 하신 분보다 늦었다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3만 그거는 말고 3만 달러를 다 갚으셔야 되고 근데 혹시 이 질문이 내가 3만 달러가 그 만 달러까지 포함한 건데 그 만 달러는 안 갚고 나머지 2만 달러만 갚아도 됩니까? 라는 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융자가 추가로 2만 달러가 더 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실 수 있어요. 만 달러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안 받습니다. SBA가 이제 끝났고요. 지금은 agricultural business, 농업 비즈니스와 이런 데 관련된 비즈니스만 지금까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계속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그것이 고갈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잠시 또 오픈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다시 오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뉴스를 계속 귀를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IDL 론으로 2만 달러를 전자서명하였습니다. 회사 형태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멤버인 LLC입니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만약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닫게 되면 EIDL 론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청산 시 위페이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론은 EIDL은 융자입니다. 갚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융자를 받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도저히 뭐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못 갚아서 내 크레딧도 나빠지고 막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페이오프 시키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비즈니스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그 융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추려서 그 몇 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다양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추려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P 융자에 대해서 댓글 질문 주신 것을 추려서 답변 드렸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